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는 현재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유선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바로 KTC K501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유선 카드 단말기는 색깔이 앞면이 굉장히 하얗죠. 그래서 깔끔한 이미지를 한껏 뽐내고 있는 유선 카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멀티패드를 제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멀티패드를 통해서 멀티패드는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도 결제가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국민페이, 신한페이, 농협페이, 롯데페이 등등 카드사에서는 이미 웹을 출시했죠. 그 출시한 웹에 본인의 카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결제 방식이 우리가 웹카드 결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카드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웹카드는 바코드나 대부분 바코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있는 멀티패드 설치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말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앞면은 하얀색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코세스라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짙은 파란색에 하얀색 글씨가 또는 하얀색 글씨나 숫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숫자와 그 다음에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도 이 단말기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편리한 단말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은 이렇게 진한 이렇게 회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회색이 포인트로 이렇게 테두리에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선 카드 단말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원선을 여기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랜선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공유기나 또는 모뎀이 있죠. 그 모뎀이나 공유기에 랜선을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멀티패드죠. 멀티패드는 이렇게 핀패드에다가 멀티패드를 보여드릴게요. 멀티패드는 이렇게 핀패드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집게가 되어 있죠. 집게를 통해서 보시면 집게를 통해서 이제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단말기 집게가 있죠. 단말기 집게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금 2번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6번 전체를 통해서 즉 결제한 신용카드와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을 통해서 전체 6번. 자, 일별 집계를 할 수가 있고요. 기간별 집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별 집계, 기간별 집계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집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취소 버튼이 있죠.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또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죠.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현금을 눌러보면 이렇게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카드로 결제하신 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이제 현금 영수증을 해주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현금을 눌러주시고 고객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1번. 자,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눌렀으면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이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멀티패드에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고객님에게 여쭤봐도 되겠죠?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010-7900-9412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1번. 고객님이 예, 주세요라고 하면 1번.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하면 2번 눌러주면 됩니다. 1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게 고객용입니다. 소득공제인데,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인데, 소비자 소득공제는 여기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 회원번호라고 되어 있죠. 제 거 휴대폰 번호.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거래 일시는 뭐 2023년 8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업체명이 나오죠. 업체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사업자 번호, 주소가 다 나옵니다. 이 회원번호라는 것은 그 고객의 번호죠.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해줬다. 1280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금 영수증에도 이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이 승인 번호를 눌러서 취소합니다.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취소해 볼게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취소는 다시 한번요. 취소는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 버튼. 아이고, 죄송합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거죠. 취소인데 현금 영수증을 취소해야 되니까 2번. 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였죠. 1번. 자, 1번 거래 취소 맞죠? 1번. 자, 원거래 일자의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그러니까 원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냐 이겁니다. 오늘 맞죠? 8월 30일. 만약에 어제 했다 그러면 여기 지운 버튼이 있죠. 지운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어제 29일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운 버튼을 통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이 30일이니까 30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승인 번호 나오죠? 여기 승인 번호를 눌러주면 됩니다. 130-337-481 130-337-481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도 승인 넘버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승인 번호는 금액은 얼마였죠? 1280원이었죠. 금액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자, 이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세요. 여기에서 휴대폰 번호를 고객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죠. 멀티패드에서. 여기에서 단말기에서 고객님에게 여쭤봐도 됩니다. 고객님 몇 번인가요? 번호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할게요. 이렇게 하면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280원. 지금까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현금을 눌러보면 이제 소비자 소득공제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은 뭘까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2번. 자,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사업자 번호를 누르라고 하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를 고객님에게 여쭤봐서 이 단말기에서 누를 수도 있지만 고객이 직접 멀티패드에다가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것을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자 지출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컴퓨터로 들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싫으신 분들은 이 카드 단말기에서 그 고객의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만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면, 즉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해주면 그게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가장 기본적인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카드 결제죠.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카드 결제는요, 이 IS칩 있죠. 이 IS칩을 통해서 카드를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실 때 이 IS칩이 위로 향하게 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면 이렇게 깊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죠?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1250원 해볼게요. 12580원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1번, 예. 그러면 고객용 거 나오고 가맹점용 거가 나오겠죠. 두 장의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카드를 빼라고 하죠.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런 기능도 좀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카드를 빼주면 소리를 안 하겠죠. 자, 영수증을 좀 보면요. 이렇게 두 장의 영수증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고객용이고 두 번째 장은 가맹점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좀 볼게요. 영수증을 좀 보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신용매출이라는 것은 신용매출의 의미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상호가 무엇이고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고 이제 주소가 나와 있죠.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카드고요. 롯데카드고 롯데카드로 12,580원을 결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승인번호가 있죠. 이 승인번호는 카드를 취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승인번호.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장번호듯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번호예요. 승인번호를 알아야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카드 결제할 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5만 원 미만이죠. 12,580원은요.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든 게 일시불로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5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모든 결제 금액이 일시불이고 그리고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이. 하지만 5만 원 이상인 결제 금액은 반드시 고객님에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고객님이 말씀하겠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또는 뭐 3개월로 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님은 반드시 이 서명 패드에다가 멀티패드나 서명 패드에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5만 원 이상의 결제 금액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6만 원을 결제해 보겠습니다. 자, 6만 원을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이거를 좀 이렇게 세우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만 이게 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자, 자, 금액을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카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6만 원을 해볼게요. 결제 금액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고객님이 아니면 뭐 3개월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고객님 몇 개월 해드릴까요? 일시불이요? 알겠습니다. 입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명을 하면 되겠죠. 고객님이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해볼게요. 그럼 두 장이 나오겠죠. 자, 6만 원짜리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했고요. 카드를 취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기 취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있죠. 자, 그러면 뭐 복잡한 게 정말 많은데요. 일단 신용카드를 취소한 것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하고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현금 영수증 취소할 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 그리고 3번 직전 취소해서 한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취소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아까 제가 두 개의 영수증을 두 개의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죠. 먼저 12,580원하고 6만 원짜리하고 결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6만 원짜리하고 12,580원짜리하고 마지막에 결제한 것은 6만 원짜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제한 게 6만 원이죠. 자, 직전 취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6만 원 나와 있죠. 그리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롯데카드고요. 자, 맞으면 1번 진행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영수증 드릴까요? 예, 주세요. 라고 하면 1번. 자, 이렇게 마이너스 6만 원이 취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취소를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취소입니다. 그런데 신용 취소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취소를 못하니까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신용 취소 눌러볼게요. 1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원거래 일자. 지금 12,580원 결제하는 겁니다. 12,580원 취소하는 겁니다. 자, 원거래 일자는 어떤 얘기냐면 언제 결제를 했느냐,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영수증에 보면 거래 일시가 나와 있죠. 2023년 8월 30일 날 했습니다. 자, 어제 했으면 지우면 돼요. 이게 지움 버튼 있죠. 이게 노란색인가요? 지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어제 날짜 29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에 맞는 날짜를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했으니까 30일이죠.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인번호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라고 나와 있죠? 2798-1579 2798-1579 눌러주면 되겠죠.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자, 총 금액은 12,58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카드를 삽입하라고 하죠. 자, 아까 직전에서는 카드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카드를 삽입해야 됩니다. 카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분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카드를 삽입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는 카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카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를 투입하라고 할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령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취소. 그 다음에 직전 취소는 쉽죠. 그런데 신용 취소는 카드를 반드시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취소할 때. 그러면 그 고객이 올 수가 없겠죠, 매장에. 물론 올 수도 있겠죠.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올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신용 취소 눌러볼게요. 자, 원거래 일자 아시겠죠?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는지. 만약에 25일 날 했다 그러면 25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입력, 승인번호 눌러주면 되겠죠.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고, 자, 예를 들면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카드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고객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카드 번호를. 그럼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자,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직전 취소. 직전 취소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 1번에서 한다라는 개념만 알아두시고, 자, 직전 취소에서는 카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카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객에게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카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를 진행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카드 취소해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를 또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요. 한번 삼성페이 삼성페이 결제를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이렇게 카드를, 자, 보세요. 이게 삼성페이입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겠죠.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되면 돼. 이쪽에. 자, 볼게요.
자, 그렇죠?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뒷면을 여기에다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렇죠? 금액 눌러볼게요. 자, 2222원.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해볼게요. 두 장 나오겠죠? 고객용 한 장, 그리고 가맹점용 한 장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 3번 직전 취소겠죠? 자, 맞죠? 삼성카드. 자, 1번 진행.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안 할게요, 이번에는. 자, 그래도 한 장 나옵니다. 가맹점용.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222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삼성페이도 결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멀티패드는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스캐너 있죠. 스캐너를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웹카드 있죠. 웹카드를 여기에다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멀티패드를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자, 멀티패드를 이렇게 놓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전등이 비치네요, 약간. 그죠? 이것도 멀티패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죠. 예. 비치지도 않고 좋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멀티패드는 자, 스캐너를 장착을 했죠. 결제를 해볼게요. 여기 그 신용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간편 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시 한번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간편 결제 자동이 있습니다. 4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4번.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25,809원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하얗게. 이때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여기에다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 카카오페이 있죠. 카카오페이 이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카카오페이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페이 한번. 자, 잘 초점이 안 맞나요? 맞나요? 네. 카카오페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결제하는지. 결제는 안 되니까 가맹점이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 결제하기 있죠. 결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바코드가 형성이 돼요. 자, 바코드 형성이 되죠. 이것을 여기다 대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4번 간편 결제 자동입니다.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바코드를 여기에 대면 돼요. 대볼게요. 한번. 자, 보세요. 바로 결제되죠. 그런데 미등록 가맹점으로 뜰 겁니다. 왜요? 이 업체는 지금 모어디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제가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바코드를 읽기 위한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매장에 반드시 멀티패드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른 그 웹카드를 한번 결제를 해볼까요, 제가? 자, 웹카드를 한번 웹카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국민페이라고 되어 있죠. KB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신한플레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바로 웹카드거든요. 자, 이런 웹카드는요. 웹카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 카드사가 굉장히 많죠. 그 카드사에서 이미 웹을 다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신한카드를 검색을 하시고 웹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웹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한카드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도 이런 카드 가지고 다니지 않거든요. 자, 볼게요. 신한 한번 해볼까요? 신한페이, 신한플레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코드 생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요. 요거.
자, 볼게요. 여기 바코드 생성이 있죠? 이거를 NFC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나요? 맞죠? 잠깐만요. 자, 됐네요. 자, 보세요.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신한 플레이. 자,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코드가 생성이 됐죠. 또는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자, 고객은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대표님은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4번 간편결제 자동이에요.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자, 생성이 됐죠. 자, 이 바코드를 대보겠습니다. 자, 결제가 되죠.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입력됐고요. 이때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죠.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자, 보세요. 자, 모어디에서 1234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뜨죠. 그래서 이런 그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를 읽습니다. 또는 QR코드를 읽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이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멀티패드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이런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자, 여기 5번 웹카드라고 했죠. 5번을 눌러서 취소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카카오페이도 취소할 수 있죠. 제로페이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웹카드 있죠. 우리가 지금 방금 결제한 게 웹카드입니다. 그럼 웹카드를 취소하려고 하려면 5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원거리 일자가 8월 30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웹카드 승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만약에 어제로 했으면 어제 날짜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 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39335118. 39335118입니다. 저기 승인 번호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은 1234원입니다. 금액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자, 여기에다가 다시 QR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또 오버가 되면 여기 뭐 어디라고 있죠? 결제 취소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다시 생성됐죠? 바코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대볼게요. 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됐다가 떴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1234원이 결제 취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KTSK 500일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키인 승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승인은 카드 번호 없이 그 고객의 카드 번호 없이 카드 없이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그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과를 판매하는데 이분이 결제를 하고 택배를 보내야 되겠죠, 고객님에게. 그러면 일단 그 고객님의 결제를 해야 되겠죠. 고객님 그 결제를 한 다음에 사과를 보내야 되니까요. 근데 고객님이 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고객님한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을 알려달라. 그러면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4번에서는 간편결제 자동하는 거 아시죠? 간편결제는 4번에서 했습니다. 아까. 자, 1번을 눌러주세요.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을 내가 받고 싶은 금액.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그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했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연월을 눌러주면 돼요. 자, 고객님,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28년 04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고객님 몇 개월 내드릴까요? 일시불이요? 일시불이면 할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부가 0개월인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서명해야 되겠죠? 서명은 사장님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장님이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키인 승인입니다. 키인 승인의 개념은 그 고객이 오지 않더라도,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가지고 결제를 한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키인승이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패드 있잖아요. 이 멀티패드 카드 결제할 때 보통은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잖아요. 멀티패드가 있으면 편한 게 뭐냐면 고객이 직접 이렇게 넣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카드를 넣어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기에 대어서 삼성페이를 또 결제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지금부터 잘 설명드릴게요.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신용 승인이었죠. 신용 승인에서 자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고 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에서 아까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누르면 이제 키인 승인이 되는 거고요. 이때 고객이 직접 여기에 이제 카드를 넣으면 결제가 됩니다.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죠?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결제할 수도 있어요. 고객의 카드를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결제한 다음에 다시 건네주는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할 수가 있겠죠. 멀티패드가 있으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3번 직전 취소죠. 자, 진행 1번입니다.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안 할게요. 그럼 한 장은 나오겠죠. 고객용은 나오지 않지만 마이너스 2,580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1번 신용 승인입니다. 자,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고 할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할부 개월수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그건 키인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객님 카드를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21,400 그죠? 이건 바로 멀티패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멀티패드를 꼭 꽂는 방법이에요. 꽂아서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소. 직전. 맞죠? 자, 길이 나눠지는 겁니다. 어디서요? 1번 신용승인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승인 눌러주시고 이때 금액 눌러주시고 이때 카드를 꽂게 되면 고객님 카드 꽂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카드 번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바로 키인 승인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멀티패드, 삼성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금액을 눌러주시고 이때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고객이 직접 갖다 대면요. 삼성페이 결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삼성페이를 고객의 스마트폰을 받아서 여기에 결제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불편함 없이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1번 신용 승인, 그 다음에 금액 눌러주시고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고객이 이렇게 본인의 스마트폰을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카드 결제가 되겠죠. 그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